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쪽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중에 하나를 맡아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포스텍 차이니 IT 융합공학과의 김진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만 나눠가지고 주제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비티 관련된 이 중력이죠, 말 그대로. 이 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 부분 하나 같이 잡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경계라는 부분하고 접속, 접촉, 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문제는 전에 했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동영상 강의로 가면 뭐 나쁘지 않겠다 해서 그것도 조금 한 강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강은 경계와 접속, 접촉 요 개념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굉장히 급하게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모빌리티 문제를, 그리고 제가 오늘 밸류 디자인이라는 말로 또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선 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그래비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력 얘기고, 사실 이제 중력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간 얘기고 건축 얘기입니다. 유목성이 있다, 뭐 유동성이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인간이라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구조가 결국 중력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암만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존재들인데, 특히 건축이나 공간의 문제는 그 중력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벗어나려 꿈꾸고, 또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순응할 것인가, 혹은 벗어난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제가 건축의 문제를 제가 그래비티라는 개념으로 잡았던 거고요. 특히 그 모바일 아키텍처라는 개념, 이제 조금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뭔가 좀 그냥 건축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도 사실은 그 중력의 문제에 새롭게 고민하려고 하는 결과들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하고 둘루즈라고 하는 철학자 2분 얘기가 잠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분 얘기로는 공간, 거리 제거, 방향 열기라는, 번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요. 독일어가 이렇게 번역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그래도 그 느낌 그대로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둘루즈 쪽에서는 저희가 영토화, 계열화 이런 개념들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모바일 아키텍처의 부분은 중력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이데거가 먼저 공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찬찬히 했습니다. 이 철학자가. 여러분도 뭐 좀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요. 공간이라는 거는 세계의 존재, 저희가 이제 세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분 말로는. 그래서 툭 던져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존재가 공간 안에서 의미를 항상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를 구조화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즉 학교다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구조화를 하면 그 학교라는 개념과 공간이 제대로 쓰는가에 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촘촘히 나열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관념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명확한 개념을 갖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트페르능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아우스리키퉁이라는 개념, 그리고 위베르슈트라는 개념인데요. 공간을 얘기할 때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 사이라는 말이고, 그 안에는 또 자동적으로 거리를 제거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뜻이 또 소통이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도고가. 그래서 엔트가 이제 그 사이고 페르농 이렇게 해서 2개로 떨어졌던 것이 붙은 말인데, 저희가 왜 그 사이좋게 지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할 때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가 사실 이게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른 존재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공간 안에서 뭘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고립되어 있지 않고 방향을 항상 열려고 하고 은폐를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탈은폐 개념은 하이데거 개념 중에 제일 어려우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 존재가 뭔가 현 존재가 존재라는 것을 위해서 항상 뭔가 개방되어 있고 뭔가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노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아우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다 해서 탈은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존재의 어떤 비밀들이 항상 공간 안에서 열어지고 같이 소통되면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카페에 맞는 공간이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될 거야. 강의실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될 거야.
사람들이 모이는 라운지라면 이러이러해야 될 거야. 광장이라면 이러이러한 게 돼야 될 거야 라는 말을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광장이라면 이런 걸 담아야 되지 않아? 뭐 카페라면 이런 걸 담아야 되지 않아? 가족이 모여서 같이 차를 마시는 거실은 이래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는 언제나 공간 안에서 새로운 방역과 배시성을 통해서 넘어감을 실천하고 공간화를 확장하고 의미를 생성시키고 또 이렇게 탈름폐되는 존재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이야 조금 그런데 둘루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그 노마드라는 말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목성, 유목화, 뭐 탈용토화 이런 얘기 조금 인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은 좀 읽으시죠. 이제 영토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둘루즈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해서 이제 땅에서 뭐가 이렇게 자라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책상을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그 나무를 떼어와서 우리 영토화 시킨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계속 보시는 거고 이 영토화에서 또 벗어나서 다른 개념으로 또 뭔가 전이되고 생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탈영토화라고 보시는 거죠. 즉 의자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야 돼.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판판한 틀이 있고 앉았을 때 오래 앉을 수 있고 등도 바지가 있으면 더 편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의자는 이래야 돼라는 식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나름대로의 왜냐하면 나무는 애초에 저렇게 생기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가져다가 가공해서 영토화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급하지만 이렇게 갑니다. 영토화 시킨 개념인데 근데 꼭 저렇게만 생겨야 돼? 바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 영토화 안에서의 탈영토화는 일어나는 거죠. 왜? 움직일 수 있잖아.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밀고도 다닐 수 있는 거지. 의자가 꼭 그래야 돼? 이런 식의 모든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적 개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의미 이런 분들을 철학적인 어떤 은유로서 영토화, 탈영토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시려고 한 거예요. 둘루즈가. 저희들이 그걸 또 재밌게 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공간들은 명확하게 서로 붙고 먼 게 고정돼서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얘하고는 멀어요. 근데 손수건을 보더라도 이제 손수건의 얘하고 얘는 멉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피직적인 상황인데 절대로 공간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전제됐을 때 그런데 손수건 같은 거를 확 접어버리면 얘하고 그렇게 멀었는데 그렇게 가까워지고요. 얘하고 가까울 줄 알았는데 접었기 때문에 멀리 가거나 뒤로 가거나 차원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위상 자체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하적인 문제를 확 바꾸거나 기하학적인 어떤 전제가 위상을 또 바꾸거나 이런 방식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모바일 아키텍처 얘기가 도대체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정주 개념이고 중령에 순응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집은 뭐 어떡할 건데요. 그죠? 짓고 그 힘에 맞춰서 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이걸 이겨내려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서 지금 저희 11층에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중력을 대단한 기술력으로 해서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중력에 있어서 여전히 또 잡혀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뭐 11층에 있긴 하지만 뭐 지금 계속 이러고 있고요. 내려가려면 계단 아니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피직적인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과의 관계없이 변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 뭔가 정주와 유목, 탈영토와 영토화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 은유의 개념이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건축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이런 것들이 항상 전에 있었던 그런 물리적인 경험에만 멈추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히 생기면서 이 많은 지구에 이 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 좋은 곳에 몰려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 계속 땅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뭔가 잘 되어가는 거 아니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건축가들이 모바일 아키텍처라는 개념으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주, 무게, 이 공간, 이 중력, 이 상황에서의 어떤 다른 방식의 영토화, 탈영토화 이 개념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해하셨겠지만 영토화 한번 딱 있고요. 탈영토화 한번 딱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토화 됐다가 탈영토화 됐다가 다시 영토화 됐다가
다시 탈영토화됐다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생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존재고 모든 사물의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머큐리 하우스라는 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아키텍 앤 비전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2009년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전에 벌써 10년 전 거예요. 벌써 10년 전 건데 당시에 그래도 재밌었던 걸로는 이게 그래도 꽤 임팩트가 커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자리 잡으면 안 움직여지잖아요. 집은 저희 정주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즉 우리의 집들이 움직일 수는 없나? 항상 우리가 차나 다른 어떤 운송수단을 위해서 우리 인간 자체 몸뚱아리는 움직여지지만 집은 안 움직여지잖아. 근데 집이 안 움직여지는 게 항상 상수라고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구의 자원 문제와 우리가 계속 만나는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좀 더 좋은 어떤 세상을 향해 간다고 할 때 집들이 움직인다면 어떨까? 그런 어떤 많은 태도 중에 SF적인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정말 이런 식의 실험이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쓰고요. 집이라는 게 에너지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이라는 부분이 규격화돼야 될래? 아니면은 공간이 규격화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사회 운동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을 만들까? 이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저기 있었지만 얘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도 불구하고 이제는 얘네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갈 때는 움직이고 어딘가 정주할 땐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쓸 때는 다시 어떤 서포트라는 어떤 중력의 개념을 또 같이 썼다가 어떨 땐 중력의 개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생성의 관계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오고 영토화, 탈영토화, 영토화, 탈영토화. 영토화됐다가 탈영토화됐다가 다시 영토화되는 그 일련의 과정은 절대로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오는 건 또 다른 생성을 뜻합니다. 새로운 사건의 침입과 접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집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여? 바로 이런 것들이 침입되고 야 에너지를 또 어떻게 쓸 건데 야 그리고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냐? 또 뭔가 좀 그렇지 않니? 오케이 그럼 정주와 뭐가 어떻게 같이 이런 개념들이 같이 새롭게 침입하고 접속하는 거고 공간의 위상적 전환이라는 것도 보신 거고요. 왜 아까 벽이었는데 땅이 되고 땅이었는데 이제 벽 될 거 아니에요? 규정적 장소의 특징이 아니라 공간의 연계성을 따르는 유동성 자체를 얘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룸룸 요 세 가지 얘기인데 또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장소성의 균열, 뭐 소유, 점유, 뭐 들었다 놓기, 뭐 이질적 계엄의 흐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엉꺼어흐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디자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자전거 걸어서 다니는 집이죠, 진짜. 이제 크지 않은 집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거 들고도 다닐 수 있어요. 꼭 자전거 아니라 내가 들고도 다닐 수 있는 거고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놓으면 보시면 움직일 때는 저렇게 가죠. 잘 때는 이런 방식으로 옮겨놓고 이제 공간을 또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머무를 땐 또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즉 계속 공간이 어떻게 벽이 땅이 되고 땅이 벽이 되고 하는 즉 영토화적인 차원으로 보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탈영토화되고 있다라는 것들 조금 은유가 거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어떤 그 장소성이라고 하는 거 집은 어디에 있어야 돼? 뭐 도로는 이 장소성은 집하고 안 맞아. 어디는 이래. 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사람이 잠을 잔다는 장소는 어디에 뭐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우리가 규정적으로 잡아놨던 장소성이라는 개념들도 계속해서 자꾸만 다른 걸로 좀 건드린다고 하는 것들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동력을 쓸 수가 있고 자기 몸의 동력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어떤 중력을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중력의 엔트로피를 갖고 있는 집이라는 애를 또 다른 중력의 엔트로피의 개념으로 집을 만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아까 왜 집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모바일 아키텍처 얘기할 때 중력의 엔트로피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보자라는 식 얘기를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에코포드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도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요번에는 자본순환, 자원순환, 버려진 공간, 생태적 접근이라는 말도 좀 써놨고요. 모듈 네트워크라는 말을 제가 했고 접속, 중첩, 뭐 추출, 삭제, 축성 뭐 이런 말을 가져왔는데 이 말들이
뭐 굉장히 다른 분야에 있는 말들을 가져온 것 같지만 또 이제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도 아실 수 있고요. 스퀘어드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 팀이 있고요. 그 팀에서 이제 호울레하고 유은 아키텍처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스턴에서 있었던 그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요. 이건 실제는 아니고요. 3D 프로젝트입니다. 3D 이미지 프로젝트인데 보시면 느낌 오시나요? 예. 집인데 저희들이 지금 옆에 있는 이런 원래 갖고 있는 저희 정주의 개념, 중력의 그 일정한 중력의 엔트로피를 따르는 저희들의 갖고 있는 정주의 개념의 이런 빌딩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 어떤 장소성, 우리 어떤 의미 생성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저희들이 뭔가 다른 걸 고민해보자 되지 않을까 중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땅이 너무 비싸서 다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잖아요.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듈화해서 얘네들을 갖다 넣었다가 그리고 자원의 순환과 생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야 너 여기 6개월 살았으면 이제 너도 좀 집 비워주고 딴 데 가라.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새롭게 만들 정도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만큼의 어떤 체력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지 않고는 크게 변화함이 없을 것 같을 정도를 전 이거 보고 나서 혁신적이고 참신하다 그러면서도 웬만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5층에서 살다가 일루도 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남의 집 통해 갖고 내려가야 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고 붙였다 띄었다가 이사 간다 안 간다 옆집 산다 안 산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까이 있는 애 멀리 있는 애 이런 개념들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이제 아키텍처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실현화했지만 계속 이런 공간들하고 같이 보실 땐 재밌다거나 참신하가 아니라 이것들이 정말 이렇게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패러다임을 계속 바꾸기가 어렵겠구나. 한동안 자원을 갖고 우리가 엄청 싸워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더 우울증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저렇게 막 멋지게 가는 그런 퓨처리스틱한 어떤 상상력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패러사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내부와 외부의 어떤 그 관계 역진성이라든가 그 기생의 관계망을 좀 다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성과 부정성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올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건 정말 현실적인 프로젝트예요. 집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 노숙자분들의 문제가 저희보다는 유럽에서 상당히 좀 크고 오래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이게 이런 집들 전통적인 어떤 집들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사실 남습니다.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엽기적이기도 하면서 재밌게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그래서 더 엄중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 터널에서 쓰고 남는 열기가 이쪽으로 빠져요. 쓰고 남는 열기가 빠져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재밌게 하다 보니 이제 보스턴에서 30개의 집을 지어준 거죠. 30개의 집을 지어준 거고 이 프로젝트 팀이 그래서 자꾸 보신 것처럼 이렇게도 해놓고 또 저런 방식으로 돼 있고 너 왜 여기 있어 지금 여기까지 우리 집 맞거든? 그럼 분명히 전통적인 차원에서 기생이고 가라고 하는 것도 맞죠. 근데 저희가 에너지를 이렇게 막 쓰고 공유하지 않고 더 좋은 사회적 자산을 만들지 못하는 그 정도의 존재라면 이미 우리는 지구의 엄청난 기생인 거고요. 같이 살지 못해서 지구를 계속 아프게 할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기생하는 걸 거고 너 꺼져 이런 문제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가 기생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뭔가 새로운 타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생이란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못 갑니다. 에어드롭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또 굉장히 필요한 곳에 아예 가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집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집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 얘기는 집이 갖고 있는 재질도 달라야 되고 집이 갖고 있는 성격도 달라지겠구나 하는 걸 이미 내포하잖아요. 사방 개념도 벌써 달라지고 아까 얘기한 바로 그런 공간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집도 가능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바코코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 팀이 한 건데요. 재밌는 어떤 유목적인 공간이나 유동성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예 카페도 이렇게 다 모듈화 시키고 졸업식으로 만들자. 의자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한데 그럼 어떡하니? 이런 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벽에다가 넣어서 벽에 거 띄어다가 만들면 어때? 재밌게 주죽하고 계속해서 뭔가 직조하고 만들고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좀 위상이라고 하는 문제, 기하학이라는 문제 계속 우리가 계속 새롭게 재밌게 극복하면 어때? 그래서 아예 실어다가 넣어서 이동해서 탁탁탁 만들고 다 빼가지고 의자 만들고 탁자 만들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식의 공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 보면 어떨까? 중력의 엔트로피를 또 새롭게 벗어나고 중력의 엔트로피를 새롭게 쓰는 방정식은 아닐까? 이런 것들인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사무실이 이렇고 사무 공간은 이래야 하고 일이라는 거는 항상 이래야 되고 내 자리는 항상 여기 있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재밌게 풀 수 있는 이제 계속해서 자꾸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유동성, 이동성 하면 움직인다, 어떻게 간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 곳에 있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겠잖아요. 벗어난다, 건너간다.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언어적 차원으로 성격을 생각하면 능동적인 거지 저도 수동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랄까 활동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뭐 고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느낌 오시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식의 틀이 갑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하죠.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중에서 이제 언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그쪽에서 보면 또 끝단위 밸류 디자이너라고 만난다 하더라도 그 중가운데 있어서의 어떤 만남은 재밌겠다 싶어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그게 다 맞죠. 맞는데 바로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빌리티 그랬을 때 생각난 게 이제 일종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컨택 커넥션 갖고 왔는데 접속 이런 거죠. 왜 모빌리티 얘기할 때 경계란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고 유동한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지구인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생각하듯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건너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계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게. 난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어려워라는 얘기는 그 경계를 벗어나기 어려워라는 얘기고요. 나는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봤어라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어떤 경계를 넘어가지 못했어라는 얘기고요. 나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라는 얘기는 내 세계에 멈춰져 있어서 그 경계를 못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경계라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동한다, 유동한다라는 말에는 이미 경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경계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다 혹은 움직인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얘가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그 경계라는 지점들이라는 건 결국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존재와 이 존재 사들의 경계, 여기서 여기 경계, 여기에서 여기 경계, 굉장히 많은 경계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경계들을 넘어간다 뭐 이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이동성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저기 있는 애하고 얘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컨택, 커넥션 자체가 이미 움직인다라는 걸 이미 뜻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접촉한다, 접속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어떠한 일정한 어떤 곳에 있는 아이한테 내가 가서 만나든 걔가 오든 어쨌든 두세 개가 두 존재가 경계라는 부분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재미있는 어떤 공간 운동입니다. 경계라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계는 경계죠. 근데 저희가 조금 철학적으로 보시면 이 경계라는 애가 말하는 건 여러분 경계라는 걸 한번 줘놓잖아요. 그러면 경계 안에 내가 경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이 바운더리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이 안은 내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경계를 짓는 순간 이건 제 거예요. 인문학의 경계 뭐 그럼 인문학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인문학이고요. 저기서부터 인문학 아니고 문과 그럼 문과 딱 나누는 거고요. 경계라는 말은 단순히 어느 사이에 구식을 구형하는 공학적인 혹은 뭐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경계는 굉장히 의미론적으로 소유라는 자체를 뜻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빌리티라면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막 침투하고 들고 나고 인터랙션하고 해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언제나 이미 경계를 전제로 했죠. 근데 바로 그 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건너다니고 들고 나고 인터랙션 하면서 해체하고 또 다시 짓고 이럴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 혼자는 재밌었는데 어쨌든 컨택, 커넥션 이 개념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바운더리가 있었다면 즉 경계 문제라면 얘네도
거기에 붙고 안 붙고의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우리 인지과학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컨택. 컨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컴 그러면 뭔가 함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제 같이 소통 콤이 들어가니까 뭐 컨버세이션 하면 컨버세이션 이렇게 되는 것처럼 con이나 com 들어가면 뭔가 함께 같이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컨택이죠. 그죠? 따로 띄워놓으면 컨택이고 컨넥션이잖아요. 근데 말이 저 택이 오른쪽에 있는 저 택이 건드리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만든다, 건드린다인데 이 택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제 넥테어라고 하는 이제 어원하고 묶여요. 근데 이 택하고 넥테어가 가는 게 노드 내지는 뭐 그런 쪽입니다. 즉 네트워크로 가게 되는 어원하고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택하고 커넥션은 우리가 컨택은 약간 접촉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커넥션은 접속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약간 느낌 다르죠. 뭔가 이렇게 건드린다라는 느낌은 오지만 약간 느낌은 다르잖아요. 근데 실제 어원으로 가면 건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생기는 게 어원이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택에서 넥테로 갔다가 노드로 갔다가 네트워크로 가고 막 이런 관계예요. 이 택이란 그런 노드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제 흐르는 거죠. 그 노드가 이제 영어에서 뭐 타이, 뭐 잡는다, 뭐 바인드 이런 뜻의 이제 어원이기 때문에 컨택 커넥션이 경계랑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관계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몸이라는 개념이 뭘 만진다, 건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은유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접속과 접촉에 대해서 제가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뭔가 빠르게 접속되고요. 접속이 되려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돼 갖고는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뭔가 유연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접촉되려면 뭔가 적당하게 접속되고 접촉돼야지 안 그러면 과부하 일어나고 뭐 큰일 나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우리가 상상적으로 가게 되는 무의식적으로 다 갖게 되는 그 정도의 문화적 함의까지 다 온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1강은 마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이 유동성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 디자인 얘기는 마지막에 하면서 모바일 아키텍처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1강 아닌 1강. 예, 모바일 아키텍처 관련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